MBTI에 완전 과몰입했네?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만약에 그 MBTI가요, 우리의 그냥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의 사용 설명서에 가깝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지금부터 바로 그 새로운 관점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MBTI 얘기만 나왔다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죠. 야, 그거 과학 아니잖아. 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MBTI를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거라면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MBTI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MBTI의 과학적 타당성을 막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 MBTI 결과를 통해서 내 뇌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렌즈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고정된 딱지가 아니라 내 뇌의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자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MBTI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는 그런 라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용 기록, 즉 로그에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INFP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INFP라는 방식으로 뇌를 주로 써왔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리 로그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뇌를요, 숲속에 난 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 오솔길인데 자주 다니는 길은 점점 넓어지고 편한 고속도로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MBTI 결과라는 건 당신의 뇌가 어떤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 처리 방식을 가장 즐겨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 자료인 셈이죠. 이 문장이 오늘 설명의 진짜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처리해왔다. 이 관점 꼭 머릿속을 담아두시고요. 이제부터 뇌의 4가지 핵심 전략을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외향 E와 내향 I. 보통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인싸냐, 아싸냐, 뭐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이런 문제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요, 우리 뇌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 즉 업데이트 엔진의 차이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라는 단어는 일단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외향형 E의 뇌는요, 바깥 세상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자기 생각, 즉 내부 모델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방식에 아주 익숙해요. 반면에 내향형 I의 뇌는 일단 자기 생각, 이 내부 모델을 기준으로 외부 정보를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향형은 변화에 엄청 빠르게 적응하죠. 그 대신에 주변의 이런저런 노이즈에 쉽게 휘둘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향형은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안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자칫하면 고집이 너무 세지거나 세상과 좀 동떨어진 판단을 할 우려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감각 S와 직관 N입니다. 이건 보통 현실주의자냐 아니면 몽상가냐 이렇게들 많이 나누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뇌가 정보를 어떻게 압축해서 저장하는지 그 알고리즘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각형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최대한 손실 없이 있는 그대로 저장하려도 해요. 마치 4K 고화질 원본 영상처럼요. 반면에 직관형의 뇌는 세세한 디테일은 좀 날려버리더라도 핵심적인 패턴만 딱 뽑아서 남기는 거죠. 일종의 고효율 압축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각형은 지금 당장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직관형은 그 다음을 예측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누가 더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뇌의 최적화 목표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세 번째는 사고 T와 감정 F입니다. 이거 정말 오해가 많죠?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보통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오해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 즉 점수를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고 T형이라고 해서 무슨 감정 없는 로봇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단지 결정을 내릴 때
사람 사이의 관계나 전체적인 상황 같은 신호보다는 정해진 원칙이나 효율성 같은 신호에 본능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고 T형은 명확한 기준으로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정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감정 F형은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고려해서 이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판단 J와 인식 P. 보통 J는 계획형, P는 즉흥형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근데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뇌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종의 생존 전략의 차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생존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J와 P는 바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그야말로 정반대인 겁니다. 판단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능성의 문을 빨리 쾅 닫아버려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리고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인식형은 혹시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 문을 계속 열어두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전략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업데이트 엔진, 압축 알고리즘, 결정 가중치, 그리고 불확실성 처리. 이 4가지 조각을 다 합치면요,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뇌가 궁극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최적화하려고 평생 애써왔는가에 대한 그림이죠. 그건 바로 정확도, 속도,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요, 이 4가지 목표 중에 당신의 뇌가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뇌는 이걸 최적화하도록 평생 발달해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을 알면 대체 뭐가 좋을까요? 그건 바로 MBTI를 더 이상 나를 가둬두는 라벨이 아니라 내 뇌의 버그를 잡고 성능을 개선하는 아주 유용한 디버깅 도구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는 막 넘쳐나는데 실행하는 건 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도 N과 P 조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P, 또 정보를 미래를 위해 압축하느라 N, 정작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버그가 생긴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의식적으로 좋아, 이 일은 딱 여기까지 라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문을 닫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디버깅인 셈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MBTI는 여러분을 가두는 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 뇌에 어떤 엔진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지, 어떤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계기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기판을 보고 얼마든지 운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최적화 함주를 가진 신경계일 뿐이다. 앞으로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뇌의 최적화 설정값이 나랑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주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MBTI 4글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 뇌는 지금까지 무엇을 계산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을까? 그게 정확도였을까요? 속도였을까요? 아니면 안정성 혹은 유연성?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짜 나를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